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천후 IBM 센터에게 김소영입니다. 저희 이제 벌써 독해 파트까지 들어왔는데 독해는 아무래도 지문이 이만큼 길고 하다 보니까 막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부터 봐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뭐부터 봐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문제 풀어야지 올바르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지문이 막 길게 나올 거예요. 첫 번째 봐야 되는 건 무조건 양식부터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양식 보면서 이거 공지문이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보통 이메일이나 기사 또는 공지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일정표, 후기, 뭐 송장 같은 거, 영수증 같은 거 많이 등장합니다. 양식은 여기 있었던 걸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주제 목적 문제 보통 첫 번째로 나와요. 그래서 이 글을 왜 쓴 것 같냐, 이 사람은 편지를 왜 썼냐 이런 것들 주제 목적 문제. 그리고 세부사항 묻거나 난문제. 나툴 문제는 보통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죠. 하나하나씩 다 찾아야 되니까. 근데 막 함정을 내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으니까 세부사항이나 나툴 문제 이런 것들이 보통 두 번째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는 문장 삽입 문제도 나옵니다.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 문장이 어디에 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1, 2, 3, 4 중에서 어디가 알맞습니까? 이런 문제도 나오고요. 그리고 추론하거나 암시하는 문제. 요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는 있는데 추론 암시는 진짜 숨겨져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어 찾는 거, 의도 파악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보통 파트 7에서 나오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문제 읽을 때 첫 번째는 이 양식서부터 읽자라는 거. 두 번째는 문제 읽고 들어가면 좋고요. 근데 아예 난 처음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요렇게 두 줄 정도 읽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용에 대한 거 첫 번째는 attention 하면서 집중해 주세요. 저희 콘서트 홀에 오시는 게스트분들 집중해 주세요 하면서 얘기했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누가 쓰는 거예요? 뭐 콘서트 홀 주최 측에서 누구한테? 고객들한테 여기 집중해 주세요 하면서 얘기를 했으니까 티켓의 소유주는요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 읽었으면 지금 콘서트 홀 고객들한테 뭔가를 쓰는구나 이걸 파악을 했으니까 이제 문제를 가보는 거예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47번. 주로 공지문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주제나 목적이 뭡니까? 이 공지문을 왜 썼어요? 라고 했던 첫 번째 문제는 주제 목적 문제가 나온 거고요. 두 번째 48번에 이 공지문에 따르면 이 기획자가요. 무엇을 아마도 할 것 같습니까? 라고 했어요. 문제 읽을 때는 보통 의문문이니까 주어, 의문사, 동사 이렇게 읽어주면 좋습니다. 프로모터가 도대체 무엇을 아마도 할 것 같냐 라고 might를 썼으니까. 근데 만약에 did라고 했으면 무엇을 했습니까? should라고 나오면 무엇을 해야 한다 라는 뜻이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죠. might는 아마도 뭘 할 것 같아요. 핵심은 뭐냐면 프로모터, 기획자라고 했던 이 단어가 핵심이에요. 고객님들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프로모터가 뭘 할 것 같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저는 보기도 싹 다 읽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일단은 이 공지문이 왜 쓰였냐. 첫 번째, 콘서트를 가는 사람들을 위한 규정을 위해서 콘서트 가시는 분들 이거 조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규정을 알려주기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B번에 이 콘서트홀의 직원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장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저희 콘서트홀에서는요. 이런 장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C번은 안전 절차. 콘서트홀에서 여기 출구는 이쪽으로 안전하게 나가셔야 되고 또는 안전 절차는 이렇게 따르셔야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D번은 스케줄에 대해서 공연 스케줄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 48번 문제 프로모터가 그래서 무엇을 할 것 같냐라고 했죠. 프로그램 나눠주는 거, 고객들을 에스코트하는 거, 안내하는 거, 그리고 승인해주는 거, 오디오 장비에 대해서 승인해주는 거, 뭐 콘서트 같은 데 갈 때 뭐 카메라 같은 거 이거는 안 돼요, 저건 안 돼요 하다가 이거는 가져가셔도 됩니다.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프로모터가 아마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D번에 모바일 핸드폰을 수집하는 거. 자, 이제부터 핸드폰 다 내셔야 돼요 하는 거를 프로모터가 할 수도 있겠죠. 여기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왜 썼냐, 그리고 프로모터가 도대체 뭘 할 것 같냐 이 두 가지를 잘 찾는 거예요. 지문을 종류 파악한다 라고 했던 거 아까 노티스다 라고 했고 제목 정도 읽고 내용을 예상하시면 좋아요. 우리 아까 전에 한 첫 번째 줄 딱 읽으니까 attention 집중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었죠. 지문 유형마다 자주 다뤄지는 내용들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지문 유형에 따른 내용 전개 방식을 미리 예상하고 있으면 좋으니까 지문의 양식부터 읽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전에 있었던 147에서 48은 노티스 공지문이다 라고 했으니까 뭔가 변경사항이나 또는 이렇게 따라주세요 라고 한 절차나 이런 것들이 보통
공지문에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정책 변경사항 안내하거나 당부사항이나 주의사항 안내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웰컴하면서 웨일런 콘서트홀에 오는 고객들한테 공지했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질문을 읽고 문제 유형이랑 키워드를 파악하는 건데 아까 기억나요? 제가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거 공지문이 무엇에 대해서 노티스 공지문이 무엇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주제 목적이구나 라는 거 파악할 수 있었고 공지문에 따르면 프로모터라고 했던 이 단어가 사실은 키워드예요, 키워드. 그래서 저희 공지문에서 프로모터들이 핸드폰 걷어갈 겁니다. 뭐 이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프로모터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거를 잘 찾으면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공지문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들. 여기 보니까 티켓 소유주는요. arriving부터 late까지 묶어주고 늦게 도착하는 티켓 소지자들은요. 허락되어지지 않는데요. 입장 못한대요. 어디에? 강당이에요. 뭐 할 때까지? 알맞은 휴식 시간 있을 때까지는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답 될 수 있는 47번은 규정을 얘기해 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콘서트 고얼이라고 하면 콘서트 가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였고 정답은 A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지문에 대한 문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아까 문제가 47번에 공지문이 무엇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까? B번은 장비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안전 절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늦게 오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런 안내를 얘기했으니까 사실은 안전 절차를 설명한 건 아니에요. D번에 스케줄 일정은 사실상 아예 없었죠.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보자면 여기에 강당에 들어갈 수 없대요. 뭐 할 때까지는 알맞은 브레이크가 있을 때까지는 못 들어가십니다. 했고 핸드폰은요. must be turned off. 꺼야 돼요. 뭐 하는 동안? 그 모든 공연이 있는 동안 핸드폰은 다 끄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카메라랑 그리고 비디오, 오디오 레코더 그러니까 녹음할 수 있는 것들 또는 카메라 이런 것들은요 저희가 금지되어집니다. 특정하게 특별히 승인되지 않는다면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찾고 있던 프로모터라고 하는 거 나왔어요. 그래서 기획자들이 이 장비는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 장비는 안 됩니다. 라고 혹시나 특정하게 특별히 승인된 게 아니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고 그 승인을 누가 하냐 봤더니 프로모터에 의해서 승인되어진 게 아니라면 이라고 했으니까 프로모터들이 이 장비는 됩니다. 이 장비는 안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승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따라서 48번에 다시 프로모터들은 도대체 무엇을 합니까? 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 오디오 디바이스에 대한 사용 여부에 대해서 모든 녹음기 이런 것들을 다 못 들어가고 가는 건 아니고요. 이걸 들고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들고 갈 수 없는 것도 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승인해 주는 게 이 기획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였으니까 정답은 C번이 정답이 되는 거였습니다. 기획자가 할 것 같은 업무는 뭐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카메라랑 오디오 장비가 금지되어집니다. unless PP, 요거는 문법적인 건데 달리 PP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특정하게 승인되어지지 않는다면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승인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그 승인의 여부는 이 기획자들에 의해서라고 얘기를 했던 거 요게 단서였습니다. 이메일, 이제는 유형별로 한번 꼼꼼히 볼 건데 이메일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고요. 안내나 요청, 문의 또는 권고사항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이메일은 항상 주소 같은 거 확인 잘 해주시고 첫 번째는 주제 목적 문제가 등장하고 두 번째는 세부사항 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는 당부사항 이런 순서로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니까 회사 이름이 다르고요. 한 명이 레이첼 모스라고 하는 사람 나왔고 오토 리페어 샵에서 지금 보냈나 봐요. 모스 씨 하면서 저희 기록에 따르면 당신의 차량은요. due라고 했던 게 형용사로 쓰이면 뭐뭐 하기로 되어 있는 이란 뜻이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는. 당신의 차량은요. 서비스 예약으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모스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고객님이 되는 거고요. 여기 있던 오토 리페어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회사 측 자동차 수리하고 점검해주는 곳에서 고객님한테 연락을 한 거죠. 고객님, 저희 기록에 따르니까 고객님 차량이 이제 곧 있으면 서비스 받으실 때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일정을 잡으세요. 당신의 예약을. 30일 내로 일정을 잡으세요. 뭐 하기 위해서? 20% 할인받기 위해서는 일정을 30일 내로 잡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뭐에 대한 할인이냐 봤더니
다음에 점검에 대한 할인 받으시려면 일정을 30일 내로 저희랑 일정 잡으세요. 이렇게까지 다 얘기했으니까 여기 보니까 고객님, 회사 측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 할인받을 수 있는 거, 이 아래 것들, 엔진이나 타이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인받을 수 있는 목록도 나왔고요. 그냥 클릭만 하세요. 다음에 링크를, 그리고 프린트 하세요. 쿠폰을. 그러면 너가 다음번에 예약을 왔을 때 이걸 그냥 지불하면서 제출하시면 돼요. 이렇게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어요.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많이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메일의 목적이 뭡니까? 사실 여러분 앞에 있는 to 부정사 위주로 읽는 것보다는 뒤에 있는 거 위주로 읽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알리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이건 다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뒤에 위주로 가보도록 할 거고 이번 문제 아까 고객님이었죠. 모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타낸 것은 우리는 이제 고객님인 걸 아니까 리뷰할 때는 고객 이렇게 써놓고 A번 그 사람이 새로운 차량을 샀다? 아까 거의 다 읽어봤지만 차를 새롭게 샀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찾아본 바가 없고요. 그 다음 B번에 그 사람 차량 자체가요. 지금 수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수리가 되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고객님 곧 오셔야죠. 이 얘기를 한 거였지. 고객님 거 잘 수리하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믿고 맡기세요. 요건 아니었거든요. 그 다음 B번 그 사람의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지금 만료됐다. 운전면허 지금 만료된 거 아시죠? 빨리 지금 갱신하셔야 돼. 이거 얘기한 거는 없었어요. 라이센스는 아예 없었는데 D번에 그 사람은 할인받을 자격이 있다. 기억나시나요? 뭐 20% 할인받을 수 있어요. 30일 내에 예약하시면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면 1번 문제의 목적부터 다시 한번 볼 건데 환불이 지금 진행됐습니다. 환불 처리가 됐어요.를 알리기 위한 거 환불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고요. B번에 요청하기 위해서 고객님 지불을 하셔야죠 라고 하면서 고객님한테 make a payment 지불하다라고 했던 거고요. 지불하는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고객님 돈 안 내고 가셨어요. 언제까지 돈 내세요? 아니에요. 고객님한테는 다시 리마인드 해준 거죠. 고객님 저희 예약을 잡으셔야죠 라고 한 거였으니까 정답 될 수 있는 건 C번이 정답이었고요. 그리고 고객님에 대해서 나타낸 거 아까 다 봤죠? 정답 될 수 있는 건 D번이 정답. 고객님이 새로운 차를 산지를 꼭 봐줘야 되고요. 그리고 being repaired. 지금 현재 수리 중이다?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셔야죠 라고 했지. 잘 수리하고 있습니다. 요건 아니었잖아요. 정답 될 수 있는 건 D번이 정답이 되는 거. 답단서에 대한 문장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실제로 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페이지 다시 잊어버리셨다면 요 위에 있는 상단 페이지 꼭 확인해 주시고 보니까 동료들한테 글을 썼어요. 첫 번째 줄에서 힘 많이 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저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RFC라고 했던 이 피트니스 센터에서 조인하게 돼서 우리 회사의 그 디스카운트 프로그램에 조인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료들한테 글 쓰면서 야 그거 알아? 우리 저기 피트니스 센터랑 지금 제휴 맺었다? 이 RFC라고 했던 이 센터도 우리 회사 제휴 할인에 이제 목록에 들어왔어 이거죠. 여기 있는 내용들만 잘 읽어도 참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직원들끼리 내용을 공유하는구나, 혜택이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편지구나, 요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할 때는 첫 번째 문단에서 잘 읽어주셔야 돼요.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원들은요. 근데 세상 모든 직원은 아니고 후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다음 동사 앞까지 이렇게 묶으면 돼요. 멤버십을 구매하는 모든 직원들. 아니 회사에서 완전히 피트니스 다 끊어줘가지고 다 공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얘네랑 이 피트니스 센터랑 제휴를 좀 맺어서 우리 회사 직원들은 20% 할인, 30% 할인 될 수 있는 그러한 복지나 혜택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RFC라고 했던 이 피트니스 센터가 우리 회사의 할인 프로그램에 이제 같이 조인하게 됐고 그리고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은 직원들인데 이 연간 회원권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직원들은 남들은 그냥 100% 다 지불해야 될 때 우리 회사에서는 1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대해서? 정가에 대해서. regular price라고 하면 정가란 뜻이요. 정가가 막 한 100만 원 정도 하면 우리 회사 직원들은 한 15%, 15만 원 정도 할인을 더 받아서 등록할 수 있는 거죠. 멤버십 양식서는요.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파트너십 페이지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요 정도 딱 보니까 회사 복지, 혜택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공유해주는 내용이구나 라는 거 잘 파악했어요. 이제 세부적인 것들 막 들어갈 건데 우리 문제로 가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메일이 주어 왜 쓰였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안 봐도 알 것 같아. 왜 썼어요? 얘들아, 이런 복지 생겼어. 이 피트니스 프로그램 우리 이제 할인받고 쓸 수 있다? 요거 얘기해주고 싶은 거였으니까 A번에 알리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투부정사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될 수 있으니까 항상 뒤에 있는 명사 위주로 가는 거고요. A번, 새로운 피트니스 클럽 열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새로운 피트니스 프로그램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사실. 그냥 피트니스 프로그램 자체가 또는 피트니스 센터가 우리 회사랑 제휴를 맺었어 라고 했지 이거 새롭게 생겨가지고 우리 회사에 들어온다 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피트니스 클럽에 대한 오프닝을 알리는 거 아닙니다. 정답될 수 있는 건 회사의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B번이 정답이 되는 거였습니다. 아까 전에 단어들 beginning, 언제부터 시작하여 라는 뜻이었고요. 여기 썼던 describe라고 하면 설명하다, 묘사하다, 말하다 이런 뜻으로 쓰인 거고요. 동료들한테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멤버십 끊을 때 15% 할인받을 수 있어 요 얘기한 거였습니다. 이번에 아까 이 피트니스 센터에 대해서 나타낸 게 무엇입니까? A번, 그 피트니스 센터의 금액은요. 최근에 증가했습니다. 아, 원래 연간 회원권이 100만 원인데 200만 원 오른 거 알죠?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정답될 수 있는 거는 한 개 지점 이상이 있다라고 했던 게 답이었었는데 어디 문장이 있었었냐면 그 피트니스에 대한 설명은 아직까지 우리가 안 읽었었잖아요. 뒷문장에 쭉 읽어보면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멤버십 양식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라고 했고 그리고 그것은 두고 가시면 됩니다. 인펄스는 직접이란 뜻. 어디에다가 이 RFC 로케이션, 지점에다가 두고 가시면 돼요. 라고 했고 뒤에 보니까 가장 가까운 시설은요. 위치해 있습니다. S라고 했던 스트리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just는 단지란 뜻으로 해석해서 단 2km 떨어진 곳, 우리 회사에서 2km 떨어져 있는 제일 가까운 지점에 여기다 두셔도 되고요. and 그리고 두 번째 로케이션, 그러니까 2호점이 되는 두 번째 장소 는 이 웨스트 에비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이 피트니스 센터가 하나만 있는 곳은 아니고 우리 회사에 제일 가까운 거 2km 떨어져서 있고 그리고 다른 장소에도 있다 라고 했으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지점이 하나 이상이다. 정답될 수 있는 건 B번 정답이었습니다. 드랍오프는 내려다 두다, 인펄스는 직접이란 뜻으로 쓰여서 지점이 한 개는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회사랑 가까운 건 2km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회람이나 공지, 광고기사 이런 것들 등장하는데 사실상 편지나 이메일보다 난이도가 조금 높을 수 있어요. 도대체 뭘 알려주고 싶은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회람이랑 공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다가 주제 목적을 얘기해요. 저희 뭐가 변경됐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공지를 딱 바로 앞에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공지문 쓸 때 막 주절주절 얘기하고 그래서 바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어랑 똑같이 공지를 때릴 때는 제일 첫 번째부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바뀝니다 하고 설명에 대한 것들 등장하는 거고요. 요청이나 또는 당부사항 이런 걸로 마무리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광고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나 서비스, 업체 먼저 소개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특징이나 장점으로 이제 고객님들한테 고객님 저희 거 이런 거 좋아요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럼 고객님들이 이제 솔깃하고 그리고 나서 쐐기를 박는 거예요. 고객님, 그래서 이런 거 지금 이번 달만 할인합니다 하면서 이제 혜택 같은 것들 나오는 순서로 쭉 등장할 거예요. 제품 광고하고 장점하고 그리고 혜택들 마지막 쪽에. 그리고 구인 광고는요. 직업이나 직책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할 거예요. 저희 세일즈 포지션이 지금 비어져 있어요 하고요. 이 세일즈 직원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런 거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일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업무에 대한 개요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자격 요건들, 복리후생. 그래서 이런 거 갖춰져 있는 분들 지원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는 연봉 얼만큼 드릴 거고요.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지막에 지원 방법. 그러면 이쪽으로 이메일 주세요. 이런 순서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순서를 알고 있으면 사실 흐름이 좀 보이거든요. 영어 단어 조금 몰라도 아 맞다 이때쯤이면 혜택 얘기할 때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으니까. 기사문은 지역 소식, 인물들 사업체 소개 또는 기업 합병 이런 소식들 여러 가지 나오는데 기사문 자체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게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쓰고 진짜 기업적인 얘기들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니까 난이도가 조금 높을 수 있다라는 거. 주제 먼저
리버런이라고 했던 이 컴플렉스가요, 받았습니다. 올해의 리본 오브 엑셀런스라고 했던 이거를 받았대요. 그러면 리버런이라고 했던 이 컴플렉스가 뭔가 업체 이름인 것 같아요. 얘네들이 지금 받았다 올해의 리본 오브 엑셀런스라고 했던, 리본 오브 엑셀런스는 사실 상 이름이겠네요. 이러한 상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리본이라고 했던 이 상은요, 주어집니다. 매년 누구에 의해서 상이 주어지냐 봤더니 에버트레일이라고 했던 여기에 의해서 그 상을 주어진대요. 컴마는 동격으로 이게 뭐야? 봤더니 웹사이트래요. 근데 뭐 하는 웹사이트? 지역에 있는 회사들을 쇼케이스, 보여주는 웹사이트인 이 에버트레일이라고 했던 이 회사에 의해서, 또는 이게 웹사이트였으니까 이 웹사이트에 의해서 매년 리본이라고 했던 상이 주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이 상의 자격 요건이 있기 위해서 하면서 이제 세부 내용을 막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전체적인 말을 했고요. 이 상 이번에 누가 받았어요? 그리고 이 상은요? 막 하면서 소개를 했죠. 그리고 나서는 세부적으로 그러면 이 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기업가들은요, 받아야 합니다. 평균 3.5 스타. 그러니까 별점 3.5점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온 앞에서 끊고 4점에 레이팅 하면은 명사로 등급이나 순위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4점 만점에 3.5 정도의 평균 점수를 받아야지만 여기에 상에 자격이 있습니다 하는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대해서 3.5라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3.5 이상이 돼야지만 저 상의 자격 자체가 주어진다라고 했고요. 이번 그리고 지난 위너들은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수상받았던 사람들에는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라고 했던 거, 호텔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트랙션, 명소 같은 거 또는 식당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대요.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나 봐요. throughout 앞에서 끊고 throughout은 시간 앞에서 쓰일 때는 내내란 뜻이요. 그래서 1년 내내 이런 뜻의 내내고요. 얘가 만약에 공간 앞에서 쓰일 때는 어디 전역에 전체란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전체. 여기서는 터너베이 에어리아 여기 전체에서 식당들 또는 뭐 어트랙션, 명소들 이런 데서 상을 받았대요. 그러면 이 정도 읽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내용은 읽혀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1번, 2번, 3번, 4번의 빈칸 자리에 여기에다가 무슨 문장 집어넣을래? 라고 하는 문장 집어넣는 문제도 등장할 건가 봐요. 이것은 기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consecutive라고 얘기를 하면 연속적인이란 뜻이요. 연속적인 3년의 그 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묶어주고 아까 전에 상을 받았었던 리버런이라고 했던 이 업체가 지금 상 탄 게 벌써 3년째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것도 그냥 3년은 아니고 연속 3회 정도가 되는 거였고요. 리버런이라고 했던 저희 회사는요. 주어고요.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이 앞에 끊고 이러한 영광에 의해서, 즉 무슨 소리냐면 이런 상 받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라고 스포크스퍼슨이라고 하면 얘는 대변인이란 뜻이고요. 루시아라고 했던 대변인이 저희가 이번에 또 상 받게 되다니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6년 전에 문을 연 이래로 저희는 정말 열심히 일해왔어요. 뭐 하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제공해주기 위해서. provides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고 정말 흥미로운 탑승들, 이때 라이드는 놀이기구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흥미로운 놀이기구들 그리고 건강한 음식들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거든요. 근데 그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특히나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이 정도면 문제가 어느 정도 술술 풀릴 거예요. 기사문에 따르면 에버트레일이라고 했던 이 웹사이트는 주어 무엇을 do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호텔 예약에 대해서 할인을 해줍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B번에 트레인 라이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던 거, 시닉 트레인 라이드, 기차에 대한 라이드 탑승이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 C번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메이드부터 베이까지 묶어주고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한다. 그 다음 D번 평가합니다. 지역에 있는 그 회사들을 평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상 아까 전에 문장에서 이 문장 이 컴플렉스가요 받았습니다. 상 받았습니다 라고 했었고 우리는 에버트레일이라고 했던 웹사이트에 대한 설명을 봐야 되니까 에버트레일이라고 했던 이 웹사이트가 매년 상을 줍니다 라고 했죠. 근데
어떤 웹사이트야? 지역에 있는 그 회사들을 소개해주는 웹사이트인 에버트레일에서는 상을 줍니다라고 했으니까 이 지역에 있는 회사들을 평가하는 그런 웹사이트였어요. 정답될 수 있는 건 D번이 정답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그 순위는요 라고 했던 레이팅이라고 했던 거 그러면 그라고 했던 더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별점이나 순위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게 맞으니까 여기 있었던 4점 만점에 3.5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 등급이나 순위를 얘기했던 거 별점 얘기했던 거 정답될 수 있는 건 2번이 맞겠네요. 그 별점들은 나타내고 있어요. 비즈니스의 그 디그리 정도를 얘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데디케이션은 기여, 공헌이란 뜻이고요. 퀄리티나 고객 서비스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별점이에요 라고 하는 걸로 별점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답 될 수 있는 건 B번이 정답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때 디그리는 첫 번째는 학위란 뜻도 쓰일 수 있지만 두 번째, 여기서는 학위보다는 정도란 뜻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얼만큼의 정도로 지금 많은 기여를 했냐를 나타내는 별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으니까 2번 정답 될 수 있는 건 B번이 정답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광고 지문 한번 보도록 할 건데 뭔가 보니까 이 비누 같은 거 판매하는 그런 광고인 것 같고요. 뭐 앞에 얘기도 없이 갑자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왔고 여기 있는 세 가지의 점점점 나온 것들 밑에 보니까 저희 웹사이트 방문해 주세요. 뭐 하기 위해서? To see, 보기 위해서. line은 명사로 쓰면 토익에서 참 좋아하는 거는 제품군이란 뜻이요. 제품의 전체의 제품 종류를 얘기하는 제품군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의 모든 그 비누의 제품들을 다 보시려면 웹사이트 가세요. 그러면 이게 비누의 이름의 세 개였나 봐요. 스프링 파운틴 클린, 애프터눈 스트롤, 그리고 세 번째 사우스 시즈라고 했던 요렇게 세 가지 비누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 세 개의 비누가 제일 잘 나가는데 혹시나 다른 모든 제품들 보고 싶으시면 웹사이트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여기 있는 광고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나와 있으면 사실 지문 속에서 이거 먼저 읽지 마시고요. 문제에서 궁금해하면 그때 찾아서 읽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니까 무슨 비누의 종류가 특징으로 합니까? 과일 향이 나는 특징의 비누가 뭡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였었는데 아까 지문 속에서 자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 과일 향 여기 보니까 만들어졌습니다. 고퀄리티의 재료들을 가지고 50년 이상이 됐던 고퀄리티의 재료 가지고 만들었고요. 비누는요. 당신한테 전체 바디에 굉장히 신선함을 남겨줄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과일이 전혀 없는데 과일 얘기가 없고요. 두 번째 보니까 애프터눈 스트롤이라고 했었고 기분이 되게 좋아질 거래요. 프레시한 센트 그런 레몬이나 오렌지 향에 의해서 너가 feel energized라고 해서 기운이 굉장히 많이 날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찾던 과일 나왔다. 따라서 정답 될 수 있는 건 뭘로 쓰일 수 있다? 그쵸. 애프터눈 스트롤이라고 했던 이 오후의 산책이라고 했던 요 제품이 사실 과일 향이 나는 그런 특징으로 하고 있는 제품이었어요. 정답 될 수 있는 건 A번이 정답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 이 광고에 따르면 웹사이트에서 뭐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아까 지문에 맨 하단이었었죠. 저희 웹사이트 방문해 주세요. 뭐 하기 위해서? 전체의 라인 제품들을 구경하기 위해서라고 했으니까 정답 될 수 있는 건 A번으로 정보는 정보인데 우리 회사의 그 제품에 대한 정보들 다 보시려면 웹사이트 가주세요 이거죠. 디스카운트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할인 얘기가 나왔어야 말이지. 정답 될 수 있는 건 A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사실 문제 양식부터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문제부터 보는 게 시간을 좀 줄여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뭔지 알고 지문 속에 들어가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문제를 맞출 수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막 필요 없는 문장까지 막 다 읽고 문제 다시 읽고 다시 찾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문제 키워드에 딴 걸로 지문을 읽으면서 답을 찾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